이제는 그냥 중국에서 쿠팡 창고로 바로 입고를 시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 셀러들과 동등한 상황에서 경쟁을 하라고 하면은 경쟁력이 없어요. 경쟁을 국내 판매자들끼리 하다가 최종적으로 그 상품을 잡아먹는 거는 중국 판매자가 아이템 인으로 끌고. 안녕하세요, 스몰마케터입니다. 중국 셀러가 쿠팡에서 물건을 판매한 거는 좀 오래됐습니다. 그 숫자가 많지는 않았어요. 11월에 쿠팡에서 판매자 정책을 바꾸면서 중국 셀러가 지금보다 10배, 20배는 많아질 겁니다. 이렇게 중국 셀러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 소규모 물품을 유통을 하는 1억 미만의 셀러들은 즉각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1년을 버티시기 힘들 수도 있어요. 오늘 중국 셀러들에 대항해서 어떠한 생존 전략을 마련해야 되는지 그 포인트를 가지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계속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중국 셀러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는 좀 오래됐습니다. 다양한 편법으로 들어왔고요. 좀 본격적으로 들어왔다고 봐야 되는 거는 알리익스프레스랑 테무부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결제는 물론이고 웨이아이 지역에 한국으로 가는 물류센터들이 경쟁적으로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물건이 공급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쿠팡이나 스마트스토어나 지옥션처럼 한국 플랫폼에 중국 셀러들이 발을 들이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특히 플랫폼들이 중국 셀러들을 크게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1월에 쿠팡에서 패스트트랙이라는 판매자 정책을 바꾸면서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냥 하루면 쿠팡 그로스에 입점을 준비할 수 있는 허가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다양한 정책들, 방어적인 요소들이 있었어요. 이제는 그냥 중국에서 쿠팡 창고로 바로 입고를 시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바꿀까요? 국적을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가 특히 1억 미만의 중소규모 셀러들한테는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왜냐? 그 셀러들의 핵심적인 경쟁력이 저렴한 소싱, 그리고 빠른 배송, 그다음에 쿠팡에서 반품이나 교환을 다 해준다는 플랫폼의 신뢰,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무기였어요. 그런데 중국 셀러들과 동등한 상황에서 경쟁을 하라고 하면은 경쟁력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예전에는 상세 페이지 자체가 상당히 중국틱한 느낌이 많았습니다. 한국말로 번역을 해야 되고 그걸 다 포토샵으로 바꿔서 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AI가 완전 한국인이 만든 것처럼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중국 셀러가 만든 건지 한국 셀러가 만든 건지 구분을 못해요. 한국에 있는 구매자들은 그냥 저렴하고 리뷰가 많은 상품을 구매하게 될 겁니다. 예전에는 알리랑 테무, 그 다음에 쿠팡, 네이버처럼 해외 플랫폼, 국내 플랫폼의 경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바뀌는 게임은 뭐냐면 전선이 없는 거예요. 한국 셀러, 중국 셀러, 판매자들은 모르는 상태로 서로 치고 박는 겁니다. 신뢰나 품질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격, 시즌성, 이 두 가지 포인트로 승부를 보던 소규모 온라인 셀러들은 여기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건 국내 플랫폼을 신뢰와 품질 때문에 다시 쓰겠다고 말한 소비자들, 즉 신뢰를 중요시 생각하는 소비자들의 그 포인트를 짚고 들어가지 않으면 중국 셀러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쿠팡이 이렇게 패스트 트랙으로 중국 셀러들에게 문을 열어줬다는 것은 가격이 저렴한 중국 셀러들에게 특정 포인트를 열어주겠다는 뜻입니다. 중국에서 대부분 수입되던 이러한 제품 카테고리들은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겁니다. 판매하는 형식, 판매하는 방법을 바꾸지 않는다면 1년 안에 중국 셀러들한테 아이템 위너로도 상당히 물건을 많이 뺏길 거예요. 그런데 아직 늦지는 않았어요. 아직은 한국이라는 홈 그라운드의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1년 정도 여유가 있는데요. 이때 우리만의 무기를 명확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특히 쿠팡에서는 중국 셀러들한테 상당히 많은 셀러들이 잡아먹힌다고 봅니다. 가격 경쟁으로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가치 경쟁, 신뢰와 품질을 중요시 하던 소비자들을 잡을 수 있는 가치 경쟁으로 갈 것이냐, 이거를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단순 사입 형태의 판매를 하신다면 가격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차별화가 안 되는 상품 혹은 차별화를 못한 상품은 가격 경쟁으로 차별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 판매자들 절대 이길 수가 없겠죠. 오히려
가격 경쟁을 국내 판매자들끼리 하다가 최종적으로 그 상품을 잡아먹는 거는 중국 판매자가 아이템인으로 끌고 갈 수도 있어요. 나만의 브랜드를 만드시고 단순히 상표를 붙이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브랜드 스토리나 브랜드 가치를 담아내야 됩니다. 값싼 중국산이 아니라 깨끗하고 한국 판매자가 팔고 품질을 믿을 수 있는 우리만의 상품으로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두 번째 전략은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됩니다. 소싱 범위를 확장해야 되는데 저는 일본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이제 해구대 중에서 두 번째나 세 번째 정도 되는 인기 지역이었습니다. 엔저 현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한국의 소비력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일본 제품을 수입을 해서 판매하는 형태로 가신다면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실 수도 있어요. 단순히 지금까지 중국만 바라보셨다면 이제는 소싱 지역을 일본으로 확장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제조사, 특히 경기 이남 지역, 충청도부터 경상도에는 대부분에 있는 이 제조업 공장들의 온라인 마케팅 팀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전히 다양한 공장에서 상품 기획과 함께 하고 싶은 온라인 셀러들을 찾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양하게 컨택을 하시면서 지금 판매하시는 제품을 업그레이드해서 프리미엄으로 바꿀 수 있는 전략들을 만들어 내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고객을 직접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그동안 제가 오랫동안 말씀드렸던 트래픽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라는 게 이건데요. 이제는 쿠팡 플랫폼보다는 본인이 고객들의 DB를 직접 보유할 수 있는 판매 채널로 옮겨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은 스마트 스토어가 그런 형태예요. 당연히 쿠팡에서 매출이 잘 나고 있는데 한 번에 스마트 스토어로 넘어오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쿠팡 그로스로 넘어가게 되면은 나는 거기에 단순히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이지만 스마트 스토어나 지옥션이나 자사몰에서 물건을 판매하게 되시면 브랜드 오너와 이거를 구매해준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쿠팡은 여러분들이 만든 브랜드를 키워주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아요. 오픈마켓과 자사몰은 여러분들의 브랜드를 조금이라도 성장시킬 수 있는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를 하시던 인스타를 하시던 블로그 스레드 넘어서 틱톡을 하시던 그 트래픽을 쿠팡에 갖다가 주고 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보유하고 이 사람들이랑 계속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트래픽을 담을 수 있는 판매 채널을 육성을 해 나가셔야 돼요. 제가 작년까지는 이런 채널을 천천히 만드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26년에는 정말 죽기 살기로 만드셔야 될 겁니다. 앞으로 준비하셔야 될 거는 여러분의 상품을 아이템 인으로 뺏기지 않는 것, 그거를 정말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상세 페이지의 디자인권이라던가 상세 페이지 전부 다 여러분들의 상표를 워터마크로 다 도배를 해서 이거를 뺏길 수 없는 구조로 만드신다거나 혹은 여러분들만 팔 수 있는 어떠한 허가나 법률적인 보호장치를 만드셔야 됩니다. 제가 상표권이나 특허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입 장벽은 특허나 상표권 말고도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해자가 점점 깊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신다면 중국의 가격 공세에도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들의 브랜드는 탄탄하게 지켜질 수가 있겠죠. 단순히 중국에서 물건을 저렴하게 갖다가 조금의 마진을 붙여서 파는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쿠팡 판매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경쟁 없이 여러분들이 쿠팡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포인트는 무엇인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위기에는 기회가 따라옵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동안 판매하시던 방식에서 벗어나 가장 먼저 행동하는 사람이 시장을 선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온라인 셀러들이 브랜드를 만들고 인스타그램이나 스레드 혹은 틱톡과 같은 새로운 채널에서 나만의 트래픽을 만드는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